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순간이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온 노인의학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제가 확인한 건 치매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게 미칠 부담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환자 한 분은 평범한 습관 몇 가지를 바꾼 것만으로 기억력 저하 속도를 절반 이상 늦췄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나도 지금부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를 늦추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왜 이 습관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치매 예방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내 몸과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족과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뒤로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주변에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영상 끝나고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환자분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 속에 혹시 치매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은퇴 후 부인과 함께 조용히 시골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남편이 요즘 말이 자꾸 끊기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건강하던 분이었기에 가족도 당황스러웠죠. 검사 결과 다행히 아직 치매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 장애라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치매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과 가족에게 지금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막으려면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활 습관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려면 매일의 작은 행동이 중요하죠. 첫 번째 습관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 단순히 책 읽기나 신문 보기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환자분에게는 작은 목공을 배우도록 권했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자르고 치수를 재고 완성도를 생각하는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이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한 달쯤 지나니 표정도 밝아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뇌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길로만 산책하지 말고 모르는 동네를 걸어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낯선 환경에 노출될 때 더 활발히 움직이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 환자분도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냐고 하셨지만 2달 뒤에는 친구들에게 본인이 만든 의자 자랑을 하더군요. 그 웃음이야말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첫 습관과 함께 꼭
이어가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운동이 왜 중요한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과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떨어지고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죠. 이때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심장이 조금 두근거릴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너무 쉬우면 효과가 적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은 처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시골 마당을 가끔 거니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후 20분 걷기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걷는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한 달 후에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운동을 더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운동은 뇌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걸으면서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의욕도 커집니다. 이렇게 외부와 연결이 많아질수록 치매 위험은 더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시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약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 시점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예요.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쌓여서 뇌의 노화를 늦추는 힘이 됩니다. 그 환자분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변한 건 단순히 건강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한결 환해지고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과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뇌를 지키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과의 꾸준한 교류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의 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외로움과 고립이 치매를 앞당기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읽고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복합적인 뇌 활동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여러 부위가 덜 쓰이게 되고 결국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도 처음에는 집과 마당만 오가며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살았고 마을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주 1회 이상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와 약속을 잡게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하고 피곤해했지만 세 번째 만남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와 대화하려면 단어를 쉽게 풀어 말하고 설명도 자주 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또 웃음이 많아지니 운동과 식습관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잠깐 인사 나누는 것,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과 날씨 얘기하는 것,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 모든 게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 환자분은 결국 마을 노인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매주 2번씩 모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인은 요즘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깜빡하는 일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뇌를 위한 최고의 약은 사람이라는 걸 그분을 보며 다시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습관 뇌 자극 활동,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교류가 모이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도 실천을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좋은 습관을 알면서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할 때 하루 1시간씩 빠르게 걷겠다고 마음먹지만 몇 번 못하고 나면 의욕이 꺾입니다. 습관은 목표를 낮게 잡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둘째, 혼자 하려다 흥미를 잃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꾸준히 이어갑니다. 친구나 가족과 같이 운동하고 취미도 함께 배우면 약속이라는 동기부여가 생기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 친구와 함께 걷는 모임을 만든 분들이 가장 오래 실천하셨습니다. 셋째,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치매 예방 습관은 약처럼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을 버틴 분들은 대부분 뚜렷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오르거나 집중력이 좋아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 환자분도 처음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쯤 지나서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는 더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먼저 운동화를 챙기고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 습관은 평생 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요.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제 세 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분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습관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려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뇌 자극 활동은 하루 10분만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보고 내일은 안 가본 길로 걸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다른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습관 부담감 없이도 뇌가 꾸준히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한 번 시간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나 저녁 식사 전처럼 일정한 시간을 잡으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처음엔 10분 걷기, 다음엔 15분, 그리고 20분으로 늘려가세요. 근력 운동은 생수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한 번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나누는 횟수와 감정을 주고받는 순간을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여성분은 치매 예방 습관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실천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오늘 한 활동을 적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표시하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6개월 뒤에는 뇌 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됐고 가족도 엄마가 더 활발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기록은 의욕을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 하려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응원과 격려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환자분 부부도 처음엔 남편만 운동을 시작했지만 부인이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서로 챙기고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자체가 내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었죠. 이렇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면 어느 순간 생활 전반이 치매 예방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건강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중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특히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끔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니어의 경우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더 강하게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저는 과음을 오래 하신 분들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기억력 저하를 겪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6시간 미만의 수면이 계속되면 뇌의 청소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쌓이고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자체가 강력한 치매 예방 방법인 셈이죠. 세 번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가벼운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교류는 뇌를 계속 쓰게 만드는 핵심 활동입니다. 하지만 TV나 스마트폰만 보며 하루를 보내면 대화가 줄고 뇌의 여러 영역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환자분도 초기에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술을 줄이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그 결과 생활 전반이 안정되고 내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치매 예방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방법이고 따라 하신 분들 대부분이 몇 달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5분 정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뇌로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1015분 정도 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습니다. 오전 중에는 뇌 자극 활동을 하나 넣습니다. 신문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다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점심 후에는 짧은 낮잠 20분 30분이나 조용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TV를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듣거나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생수병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해 팔, 어깨, 다리를 번갈아 움직입니다. 주 2회 3회는 조금 더 강도를 높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최소 10분 이상 대화하세요. 직접 만나도 좋고 전화나 영상 통화도 괜찮습니다. 대화 중에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질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갔던 여행 기억나? 처럼 말이죠. 이런 회상 대화는 뇌의 기억 영역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30분 정도 끄고 조명을 낮춰 몸과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지키면 체력뿐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도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치매를 늦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지금부터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